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당내 1위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의혹이 불거진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기도 한데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측근이 이 여권 정치인의 어떤 그 고발을 야당 쪽에 사주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한 윤 전 총장이 관여를 한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먼저 평론가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금방 드러날 거라고 봐요. 네. 사실 유무가 금방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검찰 차원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상조사라는 게 뭐 뜬금없이 누가 누군가에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럼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만이잖아요. 통화 녹취록이 있지 않고서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 기록까지 다 출력했어요. 네. 고발장은 어디선가 만들었겠죠. 만들면 그 흔적이 남을 겁니다. 이미 손준성 수사정보기획과 정책관에 그 컴퓨터도 포렌식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법원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판결문을 실명의 판결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출력할 수 없는 거잖아요. 판검사, 검찰 수사관만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접근해가지고 그걸 출력했는지 확인하면 저는 금방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윤 전 총장이 과연 지시를 내리거나 뭔가 사전에 서로 간에 손준성 정책관하고 얘기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저는 남아있는 측면이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웅 의원이 지금은 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처음에 뉴스버스 취재기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자신이 뭐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때는 자기가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얘기까지 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전달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웅 의원이 전달한 당사자로서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그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취재진에 의해서 물론 취재진이 취재원 보호를 하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특정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거의 드러날 정도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진상조사나 아니면 수사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그림은 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윤 전 총장이 자기와 손준성 그 정책관하고 나눈 내용이나 아니면 네. 자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김경수 그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때 그때 윤 전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고 네. 얘기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근거로 얘기한 겁니까? 문 대통령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 대통령도 알았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움직일 정도의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몰라. 현 정부가 네. 정치 공작을 많이 하니까 이건 정치 공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편의적 정치 공작적 네.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달리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거리두기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게 네.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손준성이라는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과연 이 문서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거는 정말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단순히 윤석열이 후보가 지시했냐 안 했냐 네. 그 차원은 전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시한 거는 정말 큰 문제지만 지시를 안 하고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윤석열한테 충성하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모르게 그랬더라도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대검에 일어났던 일들은 네. 당연히 검찰총장 책임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들 많은 뭐 비서 조직들이 관여했다고 그래서 수사받고 기소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공격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더라도 이건 문제다.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럼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져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아무 언급 안 하는 것 자체가 난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저는 계속 비판을 해왔거든요. 알았다면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중대한 문제지만 몰랐더라도 이 부분은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수님,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떠한 시기인데 검찰에서 이런 일을 벌였겠느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였으면 네. 저희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급하게 일을 처리했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공작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이 단순히 여권의 공작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김웅 이 두 사람의 공작이다라고 해가지고 캠프는 지금 되게 격앙돼 있대요.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그냥 사실이라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정말 검찰에서 네. 빨리 수사해서 아니면 감찰을 해서 손준성이 만들었느냐 안 네. 만들었느냐 그거를 빨리 파악했으면 좋겠고, 아까 드루킹 사건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 라고 한 거랑은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루킹 사건은 2심에서 대법원에서 네. 이미 김경수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관여가 돼 있고 같이 작업을 했다라고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났으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물은 거고, 이거는 아직 기초적인 조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확인 후 다시 논의하자.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뭐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죄 판결이 낮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의혹의 시선을 갖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최측근이 만약에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면 윤 전 총장 당신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정치 공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그 맞아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네. 예를 든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네. 당신이 책임지시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만약에 유승민 의원 쪽 후보 쪽에서 김웅 의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너무 위험한 정치 공작 아니에요? 그럼 김웅 의원도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아마 법적으로는 책임지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도의적인 책임은 안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웅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가가지고 몸을 던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윤 전 총장이 지난번에 그 이동훈 전 대변인 있잖아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했다고 하는. 네. 그때도 경찰 수사 받고 난 다음에 뭐 정치 공작이니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짜 수산업자라고 하는 사람 골프의 골자도 모른다는 사람 아니에요. 몸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가지고 골프채를 받아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그때도 정치 공작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와 관련되는 의혹만 나오면 다 어떻게 여권의 정치 공작입니까? 그럼 정치 공작이면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 공작을 했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정치 공작을 한 거지. 지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정치 공작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검증 안 받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는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무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팩트는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대선 전국에서 이 국민의힘 경선과 또 여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